유럽과 중국에서 실크로드 톨비 받아먹던 오스만 제국. 그런데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제 니네 낙타 안 탈 거라면서 오스만 제국을 쌩까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오스만 제국의 필요성이 개털이 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1650년 이후 러시아 짜르짱이 크림반도 카프카스 지역까지 박살내기 시작했고, 1700년대 후반 프랑스 대혁명을 시작으로 오스만 제국의 황제 정치에 난을 일으키는 사람들까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항해 시대를 시작으로 돈줄 끊기고 러시아 때문에 영토 위협까지, 게다가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황제 안티까지 늘어나던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의 앞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사건들 때문에 사방에서 반란까지 일어나고 재정도 어려워지던 오스만 제국. 일단 오스만 제국 술탄은 당시 지방에 있던 영주들에게 국민들 달래려고 우선 돈부터 뿌렸어. 밑빠진 독이 아니라 개박살난 항아리에 물 붓기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개털 소용없었습니다. 돈 뿌려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이 세상 제국들 지금까지 다 멀쩡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나라꼴 개털되자마자 오스만 제국이 다른 민족 종교들 다 인정해줬다던 저번 편에서 말했던 밀레트 제도가 똥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오스만 제국은 다른 민족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국가정부의 계기지만 말고 니네 종교 믿으라는 밀레트 제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민족들만의 국가, 자기들만의 국가 만들려고 독립하고 싶어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게 입 다물며 각보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독립하고 싶어하던 양반들이 이제 오스만 제국 부실해지자마자 다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나라의 평안을 위해 채택했던 다른 종교 민족을 존중해주던 제도가 훗날 국가 자체에는 똥을 가져다주게 되었던 거죠.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오스만 제국의 강력한 군대 예니체리 얘네들은 눈치 오지게 쳐 없이 완장질을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총 들고 댕기면서 삥 뜯으며 갑질에 삽질 뇌절을 하고 댕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나라 내부에서 개판 일어나던 오스만 제국. 법이나 제도들도 과거 1300년대 수준이었습니다. 1800년대 어떻게든 나라 한번 갱생시켜보려고 당시 대항해 시대를 발판으로 오지게 발전해 있던 유럽 국가들의 제도로 법제도 다 갈아엎으려고 시도를 한번 해보는데, 나라 고인물 800년. 기존의 법제도로 해쳐먹던 그 고인물들이 어디 내가 해쳐먹던 것 방해하냐면서 반대 오지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이 타이밍에 갑자기 나오는 국제정치는 야생이다. 갑자기 영국 프랑스가 도와주겠다고 새치열을 시작합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 위로는 러시아 제국이 깨작깨작 영토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3자였던 영국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 도와줘서 막자고 권유를 한 겁니다. 제3자였던 영국 프랑스가 왜 오스만 제국을 갑자기 도와주려 한 것일까? 예를 들어 전투력이 A국가 혼자 100인데 B와 C가 합해서 100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A국가 전투력이 50이 상승하면 B와 C는 자기들이 언제 머가리 터질지 모른다며 불안해집니다. 즉 영국과 프랑스는 언젠가 강력해진 러시아 제국이 자신들의 똥이 될 것이라고 판단. 미리 오스만 제국과 함께 러시아를 조져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영국 프랑스의 지원과 오스만 제국, 그리고 러시아의 크림 전쟁이었던 겁니다. 실제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개박살이 나게 되는데, 저 전투에서 러시아 제국을 개처발라줬던 군사력 대주주급 지부는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그거 보자마자 오스만 제국은 우리도 영국 프랑스처럼만 하면 똑같이 오지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오스만 제국 정부는 법제도 갈아엎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법제도만 잘 갈아엎으면 쓰러지던 오스만 제국이 갱생될 것 같다는 기대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당시 수많은 무슬림들이 살던 오스만 제국. 수많은 무슬림들이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던 샤리아법을 감히 바꾸려고 하냐면서 다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1876년 오스만 제국은 국가경제 국가 파산을 선포하고 나라의 미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1830년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알제리를 가져갔고, 수에즈 운하를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었던 영국은 러시아로부터 오스만 제국을 지켜주겠다면서 키프로스 섬을 가져갑니다. 그 꼬라지 보던 프랑스는 왜 쟤네만 키프로스 주냐면서 알제리 가져갔던 것 까먹었는지 티니지도 가져갑니다. 아주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발겨지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1800년대 중후반 유럽 국가들에게 불쌍한 국가란 없었습니다. 이미 1000년 넘게 서로 오지게 싸워왔던 유럽 국가들. 게다가 1800년대 초에는 유럽 여기저기 개박살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수많은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특정 국가가 강력해지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언제 우리나라가 개박살날지 모르니 말이죠. 나와 제가 국력이 똑같이 100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국력이 플러스 50이 된다면 나는 그만큼 마이너스 50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제로섬 게임. 옆집 뒷집 앞집 애들 싹 다 다른 나라 가서 삥을 뜯는 비윤리적 행동으로 국력은 오르고 있는데 나는 국력이 그대로라면 언젠가 우리 집 쥐어터질지 모른다는 생각. 국제정치에서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하는 거죠. 수많은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를 보장해줬던 오스만 제국. 그러나 훗날 나라 휘청거리자 수많은 다른 민족들과 종교에 의해 박살났던 오스만 제국. 게다가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불안감으로 세력균형과 식민지 쟁탈전으로 인해 영토까지 쪼가리 났던 오스만 제국. 수많은 민족 종교를 인정해줘서 망했으니 이제 수많은 민족과 종교를 억압하는 것이 합리화되어야 하는 것인가. 수많은 국가가 국력 경쟁을 하면서 전쟁이 터지던 유럽이었으니 이제 식민지는 합리화되어야 하는 것인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 오스만 제국의 역사. 서구 열강들에게 먹히기 시작했던 1800년대 중후반 수많은 기독교 백인 사업가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박살났고 갑자기 백인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오스만 제국의 민중들이 전부 다 서구 열강 유럽 백인들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망했다면서 반서양 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린 여기서 이러한 꼬라지를 가만히 보고 있어야 했던 오스만 제국 사람들, 터키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봐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국가 경제는 작살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유럽 백인들이 우리 동네에서 돈 벌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게다가 원래 오스만 제국 땅이었던 곳들이 내가 원래 살던 땅이 갑자기 영국 프랑스 땅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오스만 제국 지역에서 터키 민족이 최고, 터키가 최고, 우리 터키 민족이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는 터키 민족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한자리 해먹고 싶어하던 정치하고 싶어하던 인간들은 수많은 민중들에게 우리 터키 민족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저 서양인들 때문에 망한 것이라면서 서양의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스만 제국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던 것은 유럽의 대항해 시대 시작 이후 오스만 제국이 돈 쏠쏠하게 벌던 실크로드 톨비를 덜 벌기 시작하면서였고, 이후에는 부패했던 고인물들 예니체리와 지방영주들이 삽질에 뇌절까지 하면서였는데, 이후 나라가 거의 부실해진 이후 수많은 서구 열강들은 각보고 있다가 오스만 제국의 경제 잠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터키 민족주의. 그 터키 민족주의를 시작으로 오스만 제국의 군대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오스만 제국의 황제는 허수아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군부는 이제 터키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집권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나라꼴 개판되었던 오스만 제국, 갑자기 쿠데타 일으켰던 군부가 터키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겠다는 망테크 루트를 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반서양 반유럽 운동, 그리고 터키 민족 최고짱짱이라는 터키 민족주의라는 분위기가 오스만 제국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줄 오지게 잘못할 예정이었습니다. 표청자 여러분, 내일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이 될 것입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